자, 오늘은 품격 있는 언어 생활에서 음운 변동 탐구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운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밥이라는 게 밥 혼자만 쓰였을 때는 밑에 비읍으로 발음이 되지만 밥이라고, 근데 뒤에 뭐 이렇게 비음이 오게 되면은 밥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국밥 같은 경우엔 이 비읍이 된 소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보면은 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음운 변동에는 음운 변동 현상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음운 변동의 종류를 교체는 이렇게 두 개, 만약에 네모와 이렇게 동그라미가 합쳤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로 바뀌었다. 그럼 교체됐다고 하죠. 하나가. 탈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와 동그라미가 만났는데 동그라미가 사라진 경우, 그런 경우엔 탈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모와 동그라미가 만났는데 전혀 다른 세모가 나왔다. 이런 거는 축약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네모와 동그라미가 만났는데 전에 없던 이렇게 세모가 들어왔다. 이런 거를 이제 첨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는 63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오이냉국입니다. 새콤한 국물이 입맛 없을 때 최고예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이튿날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우선 국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이라고 하면은 이 기억이 여기 있죠. 기억이 뒤에 오는 미음 때문에 이응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것을 우리는 비음화라고 합니다. 비음화. 비음화는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억은 원래 비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음 때문에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그런 걸 우리가 비음화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입맛이 있는데 얘는 2가지가 이제 일어났죠. 처음에 보면은 입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이 현상은 책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소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외의 자음은 다 이 7개로 바뀌어서 불리는 현상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시옷이니까 시옷은 발음될 수 없으니까 우선 디귿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 있는 비읍이 여기 있는 비음과 만나서 비읍이 뒤에 오는 비음과 만나서 같은 라인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음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우리는 이제 배울 때 여기 또 교체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튿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디귿이 뒤에 오는 니은을 만나서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이런 거를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금 배웠던 3가지를 정리해 보면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기역은 아까 국물 있었죠? 그리고 아까 뭐 있었어요? 입맛 할 때, 그죠? 입맛. 그 다음에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튿날, 그 다음에 입맛 할 때 이렇게 비음이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비음으로 바뀌어 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우리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을, 적용 학습을 한번 보면은 가연이는 해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에 불타올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비읍이 뭐랑 만났어요? 요 니은하고 만나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이런 거를 비음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민재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나서 1학년. 그래서 여기 기억이 뭐랑 만났어요? 니은하고 만났죠. 그래서 기억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비음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듣는다 하면은 이 디귿이 뭐랑 만났어요? 비음인 니은하고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이런 걸 우리는 비음화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음화 정리는 다 됐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교과서
64페이지를 보면은 64페이지는 이제 유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마. 유마는 당연히 유음이 아니었던 것이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유마라고 하겠죠. 그죠? 열차가 들어오는 찰나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한 영웅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은 자, 찰나부터 볼까요? 찰나는 니은이 앞에 오는 리을 때문에 여기 리을하고 니은이 만났는데 요 니은이 요 리을 때문에 뭘로 바뀌었다? 리을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 그거를 우리는 유마라고 합니다. 왜냐면 리을이 유음이잖아요. 그죠? 리을이 유음. 자, 그 다음 부분 보면은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다음은 선로라고 나와 있죠. 선로는 여기 있는 니은이 뒤에 오는 니은하고 만나서 리을로 바뀌는 현상. 이런 걸 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이 비음 니은이 유음의 유음 리을이 앞에나 뒤에서 리을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니은 리을이 합쳐져도 리을 리을이 되고 혹은 리을 니은이 합쳐져도 리을 리을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현상을 유마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죠. 왜 니은만 바뀔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같은 라인에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니은만 리을로 바뀔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자, 그것도 다 받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날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바뀌는 현상. 그죠? 그 다음에 대관령이라고 하는 것도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이런 걸 우리는 유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얘가 좀 많은데 보면은 실내를 발음해 보면 리을하고 니은이 만나서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바뀌었죠. 이런 현상을 유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관람객도 마찬가지로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는 유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우는 거를 이제 된소리 되기를 배울 건데 된소리 되기도 마찬가지로 된소리가 아니었던 게 된소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된소리 되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더 차갑게 돌아온 올여름 갈증 해결사 한 잔에 복숭아를 가득 담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우선 차갑게라고 하면은 이 비읍 뒤에서 기억이 뭘로 바뀌었다? 이렇게 쌍기역 된소리로 바뀐 거죠. 된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 이름이 된소리 되기라고 이렇게 했었죠. 차갑게. 자, 그 다음 볼까요? 갈증. 갈증은 한자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자어에서 리을 뒤에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갈증이라고 해서 된소리로 바뀌는 거.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된소리 되기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담다를 볼게요. 담다는 어간 미음 뒤에서 담고 담아서 해서 이 담이 어간이죠. 그죠? 어간 뒤에서 어미로 시작하는 디귿이 이렇게 쌍디귿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된소리 되기라고 부릅니다. 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은 이번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시옷이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지나칠 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런 거라든가 다른 어미에서도 이렇게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좀 복잡하지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을 우리가 된소리 되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환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앞음절의 끝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일 때 그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로 바뀐다. 혹은 두 번째 한자어이면서 앞음절의 끝소리가 리을일 때 뒤에 시옷, 지읒, 지읒이 바뀐다. 그다음 세 번째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 미음일 경우에 이어지는 어미가 변하는 거. 그다음 네 번째 아까 봤다 우리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이렇게 바뀌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자, 보면은 각자라고 나와 있죠. 각자는 요 기역 뒤에 지읒이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는 거. 그래서 각자. 준비할 것. 요거는 이제 관형사형 어미죠. 그래서 준비할 것.
여기서 특이한 거는 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죠. 아까 이걸 뭐라고 했었죠?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로 바뀐다. 그래서 시옷이 없으니까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된소리로 바뀌는 거. 그래서 얘도 역시 선생님이 교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어간의 끝소리 니은 뒤에서 기역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한자어죠. 열정. 열정은 열정이라고 해서 요 한자어 끝소리 리을 뒤에서 지읒이 이렇게 된소리로 바뀌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그죠? 빛났다라고 되어 있죠. 빛났다. 빛났다는 우선 여기에 우리가 봤던 뭐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야겠죠. 그죠? 얘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고 얘도 역시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죠? 다음 빛났다라고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니은과 리을이 만났기 때문에 얘가 다시 빛났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비음화가 또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적용된 게 3가지죠. 첫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음화도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된소리 되기까지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거. 근데 이 3가지는 다 어떤 현상이라고요? 그죠? 교체에 들어가겠죠, 교체.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이번에는 국외음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음화도 국외음이 아니었던 게 국외음으로 바뀌는 거를 이제 국외음화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돋이를 보러 친구와 같이 정동진에 왔다. 잘 나온 사진은 인화해서 책상 앞에 붙여두어야지 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돋이를 보면은 발음할 때 디귿이 뒤에 오는 모음 이 때문에 제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그래서 해도 디귿하고 여기 있는 이가 만나서 어떻게 변하냐면 지읒하고 이로 변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부르죠. 국외음화. 자, 그 다음 가치를 보면은 이번에는 있는 티읕이 이랑 만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치읒으로 바뀌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부릅니다. 국외음화. 그 다음에 얘를 좀 봐야죠. 얘를 보면은 여기 있는 티읕이 뭐랑 만났냐면 이번에는 반모음과 만난 거죠. 반모음 이랑 만나서 처음에는 부처가 됐는데 쌤이 수업 때 얘기했지만 얘는 발음이 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서 부처라고 이렇게 발음이 된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꼭 알아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형태소의 끝소리 디귿 티읕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중요한 게 형식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와 만났을 때 각각 경국의 음으로 발음되어 바뀌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구더는 보면은 구더는 디귿하고 이 이나 혹은 반모음 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적용되지 않고 그냥 연음이 돼서 구더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엔 구지라고 하면은 여기 디귿이랑 이랑 만나서 이렇게 구지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끝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소리 티귿이 여기 있는 이랑 만났을 때 끝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됐는데 얘가 이제 문제죠. 끝인사를 보면은 얘는 끝인사라고 안 하고 끝인사라고 하죠. 왜냐면은 이 끝소리가 뒤에 오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이 인사가 실질 형태소죠. 그러니까 얘만 따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탈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 때에는 차례대로 줄을 서 주세요. 그 다음에 사용하신 뒤에는 수도꼭지를 잠가 주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간, 서, 그리고 어미, 어죠. 근데 둘 다 요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 서어라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 발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음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탈락을 한다. 그래서 서라고 발음이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잠가도 보면은 원래 잠그가 이제 어간이죠. 그래서 어간의 모음 으가 뒤에 오는 아랑 만났을 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그래서 얘도 발음하면 잠가라고 하면서 으가 탈락한 거죠.
여기는 탈락, 여기는 탈락. 이걸 합쳐서 이제 모음 탈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왜냐면 발음의 편리성을 위해서 둘 중에 한 모음이 탈락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중요한 게 표기에도 반영이 되는 거. 이전에는 표기에 반영은 안 되고 발음만 됐었는데 얘는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모음 이어로 끝나는 어간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이 아어가 탈락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음 으로 끝나는 어간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이 으가 탈락을 하는 거죠. 자, 다음 보면은 치러야 하면 보면은 치르라는 어간에 이제 어야가 붙은 거죠. 그래서 치르어야 하면 어려우니까 으가 떨어지면서 치러야가 되는 거고, 모아도 마찬가지로 모으, 어간 모으에 어미 아가 붙어서 으가 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아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서도 마찬가지로 이 어간 서하고 어미 어가 합쳐서 하나가 필요 없으니까 얘가 탈락을 해서 서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라는 어간에 아가 붙어서 이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아가 이렇게 탈락을 하면은 들어가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의 탈락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게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 표기에도 반영이 된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축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약을 보면은 얘는 두 개가 합쳐져서 다른 걸로 발음이 된다고 했었죠. 그죠? 이 축약은 거센 소리 되기가 되겠죠. 우리 이거 알죠? 비읍은 예사소리. 그리고 얘는 된 소리. 그리고 얘는 거센 소리. 우리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연아, 고등학교 입학을 정말 축하해. 고마워, 형. 같은 학교 다니니까 좋다. 그렇지? 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을 보면은 있는 비읍하고 히읗이 만나서 뭘로 바뀌었어요? 두 개가 만나서 피읍으로 하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를 축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발음도 해보면 브에다가 흐를 넣으면 프 이렇게 프로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축하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기억과 히읗이 합쳐져서 이렇게 변하는 현상. 그래서 발음할 때 축하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의문의 만약에 개수를 본다면 여기서는 두 개 있던 게 하나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문의 축약은 의문의 개수가 변동이 일어나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교체는 어떻게 돼요? 교체는 그대로 되겠죠. 국물이 발음하면 국물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교체가 일어나도 의문의 개수는 변함이 없죠. 탈락은 어때요? 에서 서로 됐으니까 하나가 사라진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역, 디귿, 미읍, 지읒이 앞이나 뒤에 히읗이 올 때 두 음운이 합쳐져서 거센 소리로 나는 현상을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한다. 자, 보면은 맏형도 보면은 이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서 뭐가 돼요? 티귿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맏형. 그 다음에 답답해서는 보면은 여기 있는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죠? 된소리 되기. 여기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고 여기는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도 보면은 히읗하고 지읒이 기억이 만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라고 바뀌었고, 얘는 꽂혀. 얘도 그러면 처음에 보면 아까 한 대로 보면 지읒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꼬쳐가 돼야 되는데 발음이 어렵잖아. 그죠? 우리 발음은 꼬쳐 하면 어려우니까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꼬쳐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다 같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의문의 첨가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첨가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보면은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이 이불 한 장이면 됩니다. 쉽게 헤어지는 차렵 이불도 무겁고 두꺼운 솜이불도 이젠 안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여름 보면은 접사 한 뒤에서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어근이 와서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없던 것 중에 니은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여름.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근 솜 뒤에 모음 이로 시작하는 어근이 와서 합쳐졌을 때 솜니불 하면서 이제 니은이 첨가가 된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은 어근과 어근 또는 접사와 어근이 만날 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면
그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을 니은 첨가라고 한다. 맨입도 마찬가지로 이 맨이 접사죠. 그 뒤에 어근 입이 왔기 때문에 요 니은이 첨가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뒷말이 있죠. 앞일도 마찬가지로 앞일은 처음에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그죠? 얘가 발음이 될 수 없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앞일이라고 됐다가 얘가 나중에 암일이라고 됐다가 그 다음에 암릴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비음화, 그 다음 여기 있는 니은 첨가가 다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 마찬가지로 어근 공업에 접사 용이 붙어서 여기 니은이 첨가가 된 거죠. 그래서 반모음 2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첨가가 된다라는 걸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학습 활동을 보겠습니다. 학습 활동은 교과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70페이지 보면은 그 일은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이거랑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를 보면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두 제품 중 어느 것이 더 낫나요? 그리고 라를 보면 나는 항상 그의 인품을 담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이걸 보면은 넘어가면 할게. 우리가 발음은 이렇게 하지만 표기는 할게라고 해요. 발음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를 항상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얘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사분이 아니라 불란하게라고 하고 발음할 때는 일사.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죠. 여기도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낫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아니라 이거는 뭐가 낫다인데 이거는 둘 중에 우위를 가리는 거니까 낫나요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니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비음화가 일어나기 전에 시옷은 발음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거. 이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담고. 담고는 이 담다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보면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음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가 다 발음이 될 수 없으니까 얘를 단순하게 해서 하나로 바꾼다. 그래서 얘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음절 끝에 자음이 두 개가 연결되는 자음이 오면 두 자음 중 하나는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 뭐 예를 들면 얘는 발음하면은 막다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만 발음되는 거. 그죠? 그런 것도 봤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노랫말인데 이 노랫말에서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얘부터 볼게요. 덮고. 덮고는 보면은 어떻게 돼요? 덮고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피읍이니까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 거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있는을 보면은 있는은 여기도 발음하면 있는이라고 되는데 여기도 얘가 디귿으로 먼저 바뀌겠죠.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얘가 니은으로 바뀐 거니까 비음화도 들어가 있겠죠. 다음에 모태를 볼까요? 얘는 발음은 어떻게 돼요? 모태. 그래서 얘는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렵게. 얘는 발음은 어떻게 돼요? 어렵게. 얘는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악착같이. 얘는 발음해 보면은 착가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선 기억이 된 소리로 바뀌었으니까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만나서 이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국의 음화도 일어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상막한 볼까요?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상막한. 그럼 우선 바뀐 거 보면은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기역과 히읗이 합쳐져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거센 소리 되기도 일어났다. 다음에 버틸게. 얘는 발음해보면 버틸게 라고 해서 된 소리 되기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맞고. 맞고를 발음해보면 맞고 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기역이 이렇게 된 소리로 바뀌었으니까 된 소리 되기. 이렇게 다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한번 볼게요. 색연필. 우리 이렇게 색연필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발음해 보면 색연필이 되죠. 그럼 우선 없던 걸 보면은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가 일어났다라고 했고, 없던 것 중에 니은이 생겼으니까 니은 첨가도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반려동물.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 그다음에 뚫는. 뚫는은 뚫는이 아니라 뚫는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니은이 여기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도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